봅시다. 이게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은 결국에는 비문학을 하나 하고 갈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가? 채생기후. 자, 이거는요, 소설입니다. 조선 후기가 배경이에요. 조선 후기 우리 정치적 상황이 어땠죠? 망했죠. 그렇죠. 단적으로 얘기하면 망했어요. 왜 망했죠? 서로 싸우고. 그렇고. 일단은, 뭐 때문에 일단은, 그래. 백성들이 살기 편해, 안 편해? 불편해요. 왜? 임진왜란 나왔지. 해봐, 계속. 네, 그 다음에 경정왕 어. 나왔지. 그 다음에 왕 존나 많이 바뀌었지. 그 다음에 이제 안에서 신학끼리 둘이서 두 파가 나눠서 존나 싸우지. 그죠. 두 파가 또 두 파로 나눠서 존나 싸우지. 일단 제일 문제는 뭐야? 그렇게 쳐 싸우면서 나라 제대로 안 돌아가고 네. 탐관오리 등장하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매관매직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돈 주고 사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 없는 것들이 윗대가리 올라오면서 백성들을 다 빨아먹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제대로 안 굴러가고 그게 악순환이 계속 되면서 점점 이제 나라가 망조로 드는 건데.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서는 근데 일단은 양반들이 왜 그렇게 돼요? 양반들이 점점 몰락해 갑니다. 왜냐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겪으면서 자기네 집안 재산들이 다 털렸죠. 근데 문제는 얘들이 평생 뭐만 해왔어요? 공부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혼자서 농사도 못 짓고 그냥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양반은 망한 양반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한번 같이 봅시다. 우짜. 채생이. 자, 채생이라는, 일단은, 야, 이 제목이, 소설 제목이 채생기후잖아요. 채생은 누구겠어요? 주인공이겠죠. 채생. 그죠? 채생이 아버지에게 잘 다녀왔다는 인사를 하자 아버지는 산소가 어떻냐고 급히 묻고 또 정성스레 재개하고 제사를 지냈는지 물었다. 채생이 대답하자 아버지는 즉시 글 공부를 하라고 분부했다. 그러니까 왜 잘 다녀왔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버지가 너 성묘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채생에게 성묘 다녀오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녀오고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했는데 뭐야? 갔다 오자마자 공부하래요. 아유 개빡치죠. 채생은 비록 입으로는 소리내어 글을 읽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김노인네 집에 가 있었다. 왜? 김노인네서요. 재미 좀 봤거든요. 이 김노인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령이라는 사람이에요. 김령. 그래서 마음은 완전히 김노인네가 있었다. 이 이유를 좀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김령의 집에서 누린 즐거움을 잊지 못하는 거죠. 하루는 아버지가 채생에게 안채에서 자라고 분부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탱이가 없는 게요. 채생이 결혼했거든요. 결혼했는데 아내랑 자는 날까지 아빠가 다 지정해줘요.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안채에서 자라. 너 오늘은 네 아내랑 자라. 채생이 밤에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니 부서진 창과 뚫어진 처마 틈으로 찬바람에 뼈를 뚫고 들어왔고 부들자리와 삼배 이불에는 벼룩이 들끓었다. 야, 얘네 집 지금 공부하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떤 거 같아요? 계급이? 양반인데 지금 어때요? 사는 곳은? 꼬라지 봐라. 비 들어오고 찬바람 들어오고 벼룩 있고 채생에 왜? 가난한 집안 사정. 완전히 그냥 거지꿀이에요. 거지꿀. 극심한 가난이죠.
아내는 나무 비녀에 댕강한 치마를 입고 떼낀 얼굴이 삐쩍 말라 뾰족했다. 아내의 외양 묘사를 통해서 얘네 집이 뒤지게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쓰자. 자, 아내는 나무 비녀에 댕강한 치마를 입고 떼낀 얼굴이 삐쩍 말라 뾰족해졌다. 아내의 외양을 묘사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극심하다. 극심한 가난. 아내가 일어나 채생을 맞이했으나 채생은 좋은 마음이 전혀 없어 아내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다. 왜냐면요, 김령의 딸이랑 눈 맞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람이죠? 아내가 일어나 채생을 맞지만 마음이 전혀 없어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다. 왜냐면 김령의 집에서 그의 딸과 어울린 어울린 것이랑 비교되기 때문이에요. 너무 거기서는 이쁘고 아주 유복한 집안이어가지고 대접도 잘 받고 그랬는데 집에 왔더니 이런 그짓골을 하고 있는 집안과 너무 볼품없는 아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아내가 너무 그래 보이는 거죠. 채생은 오직 김노인의 집의 향기로운 규방에서 누렸던 즐거움에 있을 뿐이었는데 지난날의 만남은 꿈결 같고 훗날의 만남은 기약하기 어렵다. 왜? 채생네 집 지금 아빠가 되게 엄해 안 엄해? 졸라 엄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채생이 나 그 집 딸이랑 다시 결혼할래 하면 그거 허락하겠어? 절대 안 하지. 그래서 훗날의 만남은 기약하기 어려웠다. 왜? 채생은 김령의 딸과 아버지 몰래 놀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또 뒤지게 엄해요. 그래서 다시는 못 만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리하여 채생은 원진의 시 한 구절을 속으로 읊조렸다. 넓은 바다 건너보니 강물이 하찮아배고 무산을 보고 나니 다른 구름은 구름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이렇게 소설에서 나오는 거는 으짜 삽입시라고 하거든요. 삽입시. 으짜 따마 더럽게 많이 썼네. 자, 이런 거 삽입시를 통해서 지금 뭘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삽입시를 통해 뭐야? 채생의 심정을 나타내. 그래서 넓은 바다를 건넜다는 거 뭐예요? 김령래 집에서 논 거. 강물은 뭐예요? 이거죠. 그게 지금 비교된다는 거지. 무산을 보고 나니 무산은 여기도 역시 김령의 집이고, 그리고 구름은 자신의 집이죠. 김령래 집 또는 김령래 딸일 거고, 이거는 자신의 집 또는 자신의 아내겠죠. 채생은 이 시가 바로 자기 신세와 똑같다 생각하고 짧은 한숨과 긴 탄식 속에 몸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종이 울릴 때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여 해가 중천에 오르도록 깨어나지 않았다. 아내는 새벽에 먼저 일어나 생각했다.
서방님이 평소에는 나와 금슬이 좋아서 늘 다정하게 대해줬는데 성묘 다녀온 뒤로 문득 냉담하게 대하는구나. 달리 정을 준 사람이 있어 나를 멀리하는 게 틀림이 없다. 눈치 졸라 빠르죠. 아내는 채생의 안식과 옷을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낌새를 알아차릴 만한 단서가 없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채생이 차고 있는 배로 만든 주머니가 눈에 띄었다. 전에는 늘 텅 비어 있었는데 지금은 가득 차 있었대요. 왜냐면은 이제 몰래 주머니 안을 열어보니 뭐가 있었어?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들어있었대요. 작은 비단 주머니. 자, 이거 동그라미 치시고. 이거 좀 중요한 소재입니다. 비단 주머니. 왜? 이것 때문에 탈로 나요. 이거 누구한테 받은 거냐면 김령한테 받은 거거든요. 김령의 집에서 받은 부시쌈지. 어이구 씨. 그래가지고 무슨 주머니 쌈짓돈 할 때 그 쌈지 그런 거겠죠? 근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들켜요. 아버지 몰래 김령의 딸과 인연을 맺은 것이 탈로 나는 계기다. 썼죠? 그래서 그 속에는 부시와 부싯돌, 그러니까 라이터예요. 라이터. 지금으로 따지면 부싯돌이며 바둑알 모양의 은화가 들어있는 게 아닌가? 아내는 몹시 화가 나서 주머니 안에 든 물건들을 자리 위에 벌려놓고 채생이 잠에서 깨어나 스스로 부끄러워하기를 기다렸대요. 그 다음에 이거 아버지한테 일렀겠지. 그래서 채생이 아버지가 엄하게 꾸짖으며 들어와 말했다. 너 이 새끼 아직까지 잠을 자면 어느 겨를에 그러한 짤을 알겠느냐? 문을 열고 질책하자 채생은 놀라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입었다. 아버지가 눈을 돌려 방을 살피다가 문득 자리 위에 있는 작은 주머니를 발견했다. 아까 그거죠? 해괴한 일이다 싶어서 채생을 그물 안에 넣어 대들보에 매달고 힘을 다해 매질했다. 아이 미친. 애를 매달아놨어요. 진짜 매달아서 팼어요. 왜? 너무 처음 보는 고급스러운 물건이잖아요. 얘네 집 개 똥꼬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래서 개 쳐맞으니까 뭐야? 역시 사람이랑 전자제품은 때리면 말을 들어요. 일일이 실토했대요. 아버지는 한층 더 격노하여 길길이 뛰더니 편지를 써서 이웃집 하인 하나를 시켜서 김령을 불러오게 했다. 왜냐면은 김령은 이제 계급이 거식이에요. 이렇게 부르게 하는 거 보니까 얘네 집이 가난해도 높은가 봐. 더 관직이라던가 아니면은 계급이. 김령은 본래 부귀한 사람이야. 돈이 졸라 많대요. 재상이나 학사라 할지라도 앉아서 불러볼 수 없는 인물이에요. 하도 돈이 많으니까. 하물며 일개 학구가 뭔 소리예요? 학문만 열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물며 일개 그냥 공부만 하는 사람이 심부름꾼을 보내 멋대로 불러올 수가 있겠는가? 이거는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편집자 정도나 소수자 개입이죠. 다만 과부가 된 딸을 시집 보낼 생각에 모욕을 감수하고 당장 말을 달려 채생의 집으로 갔대요. 왜? 그러니까 서로 그거였죠. 채생이 아버지 몰래 김령의 딸하고 뭐 한 겁니까? 만났잖아요. 근데 그 김령이 솔직히 얘네 집에 뭐가 있다고 얘를 대접했겠어. 뭐였겠어요? 딸을 과부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딸이 혼자 있나 봐요. 그래서 그냥 꾹 참고 갔대요. 당장 말을 달려 채생의 집으로 갔다. 채생의 아버지는 성난 목소리로 크게 꾸짖었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채생의 아빠는 세상 물정을 모른다라는 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죠? 여기죠. 김령은 어쩌고 저쩌고 부를 수 있겠는가. 어.
그래서 여기 부분 채생의 아빠는 이런 인물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부가 된 딸을 시집 보낼 생각에 여기 어디 갔어? 과부가 된 딸을 때 집으로 갔다. 그러면 여기는 뭐야? 김령의 아빠는 김령의 딸, 자기 딸을 위해서 지금 모욕을 참은 거죠. 아이고, 천상 과부랬나. 과부가 된 딸을 위해. 모욕을 견디고, 견딤이라 하자. 그냥 모욕을 견딤. 그래서 이제 채생 아빠가 얘기하겠죠. 이거는 예법에 어긋난다. 아니, 어떻게 지금 혼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 대 남자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어겼죠? 그대는 얘를 무너뜨리고 딸의 음분을 도와 자신의 행실을 그르치고 내 아들까지 그르쳤소. 대체 왜 그런 거요? 김령이 말했다. 사위를 고르는 수레가 공교롭게도 대개 아드님을 만났으니 피차간의 불행을 이루다 말할 수 없소이다. 하지만 지금은 물이 흐르고 구름이 사라지듯 두 집안이 평안하니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살면 그만이지 남의 흠을 소리 높여 드러낼 것까지야 없지 않겠소이까? 왜? 그러니까 굳이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데 왜 일을 크게 만드냐라고 오히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자. 우구. 그래서 저 부분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살면 그만이지. 지금 그거 남의 흠을 어디 갔어? 남의 흠을 여기 있었어. 여기 채생의 아버지가 중시함을 알고 뭘 알고 어딨어? 뭐. 더 이상은 체면이 그러니까 상대의 특징을 파악을 잘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남의 물 소리를 하냐? 너 여기서 더 얘기하면 네 체면도 이제 박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채생의 아버지는 딱히 대꾸할 말이 없었다. 맞는 말이거든. 그래서 앞으로는 상관없다. 서로 곤란하게 하지 말자. 근데 이 말이 구라예요. 왜? 김령은 목표가 있죠. 자신의 딸을 과부로 만들지 않기 위한.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옵니다. 계속 도와줘요. 얘네 집에 그지라는 걸 알고. 그래서 여기 뭐죠? 김령은 채생 집안이 공경에 처할 때마다 적절하게 도움을 주어 채생 아버지의 환심을 얻음으로써 자신의 딸이 채생 집안의 며느리가 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결국엔 이게 목적이었잖아요. 그건 뭐야? 이렇게 해놓고 왜 다시 이렇게 해? 앞으로는 아무 상관없이 곤란하게 하지 말자고 해놓고는 도와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 아무 상관없이 부디 서로 곤란하게 하지 말고 살자는 얘기는. 쓰세요 이거. 당장에 곤란함을 모면하기 위해.
그 다음에 이후 커다란 새 집을 지어 채생 부부를 살게 하고 채생의 부모님을 모셔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새 집에서 살려고 해요. 채생의 어머니는 잘됐다 거기 가서 살자라고 하는데 아빠는 거부합니다. 왜? 아빠는 뭘 더 중요시해? 체면. 남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하기 싫다라는 거지. 자존심이 셉니다. 그래서 체면과 명분을 중시하는 태도죠. 그래서 뭐래? 당신 혼자 가시오. 나는 이 집을 지킬 테니. 아주 그냥 똥꼬집이죠? 그러자 어머니는 좋은 날을 택해 이사했다. 아이 미친. 자, 원래대로라면, 원래 조선시대라면 남편이 얘기하는 거 집안에서 어떻게 돼요? 그게 법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래? 냅다 혼자 갔죠. 그래서 집안에서 아버지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왜? 가장으로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존중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때때로 가보면 수십 명의 하인들이 대문 앞에 나와 맞이하고 절하고 좌우에서 에워싸고 곧장 별당으로 들어보셨다. 그러니까 뭐야? 가봤더니 존나 잘 살아. 너무 잘 살아. 그래서 별당은 바로 아버지가 간혹 와서 머물 수 있게 하려고 만든 것이었다. 별당에 들어가면 서가에는 책이 가득하고 섬돌에는 화초가 우거졌으며 심부름하는 하인들이 앞에 그득해서 물 흐르듯 분부에 응했다. 들어가 아내를 만나니 아내의 처소도 마찬가지였다. 해가 지도록 앉았다 누웠다 하노라니 차마 이곳을 버리고 떠날 수는 없었다. 뭐야? 아빠도 역시 뭐야? 넘어갈랑 말랑하죠? 내적 갈등하죠? 왜냐면 지금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명분과 체면이 중요한데 이게 물질적인 거를 맛을 봤단 말이에요. 명분과 체면, 그 다음에 뭐야? 물질적 풍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아무리 내가 체면이 중요하다 해도 이 맛을 한번 봤는데 내 여생이 얼마나 남았나? 손가락 한번 튕길 만큼 짧은 시간에 불과하거늘 내가 이리 고생을 자처하며 살아서 무엇할꼬? 그러니까 뭐야? 내가 왜 고생을 하고 있지? 스스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합리화 세리고 있지 않습니까? 급히 채생을 불렀다. 야, 나 홀로 빈집에 살며 나에게 아침 저녁으로 밥을 나르게 하는 게 오히려 폐가 되는구나. 또 가족이 따로 사는 것은 늙음하기 어려운 노릇이다. 뭐야? 핑계죠. 지금 그래서 나도 같이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신도 물질적 풍요를 누리기 위해 뭐 어쩌겠다라는 겁니까? 가족을 배려한다는 핑계가 되는 거죠. 하지만 어차피 집에서는 가족들은 그걸 원했었죠. 아버지도 오세요. 그걸 하는데 아빠가 드디어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기뻐가지고 아버지도 옮겨왔고 모친도 다른 말 없이 기쁨이 100배나 컸다. 김령은 서울 근교의 비옥한 땅 1,000묘를 채생에게 주었대요. 채생은 집안 살림 걱정이 사라지자 오로지 과거 공부에만 힘썼고 얼마 뒤 과거에 급제하여 세상의 공명을 떨치고 마침내 벼슬이 판서에 이르게 됐으며 금상주기 초에 기사의 신하로서 임금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는 뭡니까? 잘 됐다. 원래 아내 어떻게 됐어? 에? 원래 아내 걔가 이제 정실이고 두 번째 첩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첩이 존나 잘 사는 거죠. 그게 안 되지. 조선시대잖아요.
조선시대니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몰락한 양반, 그리고 성공한 중인. 그러니까 김령이 필요했던 거는요, 돈은 많지만 뭐가 없던 거야? 계급이 없던 거죠. 돈만 많았던 거지.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양반과 결혼시켜가지고 그쪽 집안하고 결혼을 하는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게 된 거죠, 어쨌든. 보세요. 1번,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A를 통해 채생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제시하며 자신의 심정을 암시하고 있다. 근데 아까 필기한 거 그대로죠. 자신의 심정을 삽입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거. 기억. 작은 집과 새집에 대한 채생의 아버지 태도는 변화했다. 네. 작은 집을 좋아했다가 새집 맛 한번 보고 완전히 새집으로 기울었죠. 그래서 다 바로 1번입니다. 5번이 아니고요? 아니, why 뭐가 또 헷갈렸어? 그러니까 5번 하셨어요? 네. why? 채생의 어머니는 작은 집에 혼자 지내는 남편이 염려되었어요? 남편을 설득했나? 어머니가? 설득한 거 아니었어요? 어디에? 중요한 부분 그거에 여기에요? 설득 아니었어요? 어디 나와 있어 그게? 어디에? 그래요? 어머니는 새 집에서 지내고자 하나 아빠는 새 집에 살기 거부했죠. 그래서 뭐야? 너 혼자 가라. 난 이 집 지킬 테니. 그러자 엄마는 바로 이사했어요. 아, 설득이 아니었어요? 네, 설득한 적 없습니다. 근데 아빠가 결국엔 어떻게 돼? 난 요 작은 집 지키겠다 해놓고는 그치? 이사했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에 따라 변화한 게 맞죠. 얘는요. 3번은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죠. 왜? 아내 사이에 무슨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 없었잖아요. 그냥 자기 혼자 김령에 따라고 지냈던 게 너무 좋았을 뿐이죠.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왔다마 또 뭐가 뒤지게 많네. 뭐 이런 거고, 몰량 양반인 채생, 그의 아버지, 성공한 중인인 김령, 대조적인 생활 전경,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사실적으로 묘사. 채생의 아버지가 들어있는 양반증의 허위의식. 그게 뭐죠? 돈도 없는데 계속 글 공부하라는 거. 체면, 이런 거. 쓸모없는 것들. 그런 것만 고집부리죠. 근데 중인계층의 물질적 능력, 합리적 사고와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민층이 바라는 물질적 가치가 이제 양반층이 강조하는 윤리적 가치보다 더 중시됐던 당시의 사태. 그러니까 이제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돈이 더 중요하다. 윤리적인 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거 답만 얘기하면 3번입니다. 채생이 아빠가 그대는 얘를 무너뜨려서 내 아들까지 그르쳤다.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했다는 거죠. 유교적 질서를 어지럽혔다라는 건데 김령이 피차간의 불행을 이루다 말할 수 없소이다라고 대답하는 거에서 양반층이 중시하는 윤리적 가치를 수용하여 자신의 딸이 행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김령의 합리적 태도? 아니죠. 이건 뭐예요? 그냥 일단은 뭐 해준 거예요? 불행은 이루 말할 수 없소이다? 그냥 맞춰준 겁니다. 왜? 김령은 뭐가 있으니까?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얘네 그거를 하실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가 틀렸어요. 합리적 태도는 맞아요. 일단은 얘 말 들어주는 거. 근데 자신의 딸이 행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 상황을 좋게 끝내려고 했던 거죠. 뭐 딴 것도 헷갈렸던 거 있나요?